친절한 부동산 고민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한 베스트 공인중개사 수상, 신화개발연구소 대표 신화선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안의 시기, 명철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신화선 대표를 지금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죠.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경제 흐름과 비슷하게 이어간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가격은 일본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 곡선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물가 대비 부동산 버블이 심한 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가 추이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상담 명쾌하게 해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신화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2주 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사무실들이 막 좀 바빠가지고 좀 자주 못 찾아뵀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소스 이런 거보다 같이 그냥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속 시원한 해석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 상담들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도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조하지 마시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자,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네, 여기 영등포 여기 있는데 네.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네네. 이걸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그대로 두는 건 어떤지 만약 이걸 매도를 하면 저기 서울숲역 옆에 네. 대림 아파트 그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걸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그게 안 좋으면 또 어디가 좋은지 혹시 또 뚝섬 여운지는 여기는 어떤지.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아, 임대 주고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영등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하고 갈아타기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 대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거주하진 않고 투자 목적으로 사두셨나 봐요. 그죠? 아니요. 투자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거주하셨고?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영등포 여기 있거든요. 영등포 여기. 근데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고 영등포가 앞으로 좋아진다던데. 네. 네네네,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영등포 사구역 시장 쪽에 이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한번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철길을 요렇게 따라서 조금 이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 밑으로는 생활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 밑으로는. 요 위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물레역 방향으로 좀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실속적으로 그냥 거주하기, 싸게 살기 좋은 아파트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서 나중에 차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느냐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물레동 자체에서도 개발이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신풍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봤을 때, 요 7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앞으로 강세를 이룰 거고, 또한 물레 자체도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길 밑으로는 여러 가지로 주택 자체가 2000년식이 조금 됐어요. 그래갖고 수요자의 초이스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등포가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체가 여기가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이것 또한 여기도 지금 여기 자체도 사실은 가격대가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1등 지역이다 그러면 이쪽 자체적으로 시장 쪽이 아니라 당산 방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좀 아쉽지만 매도를 좀 하시는 걸로, 뭐 어떤 기다림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앞으로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신풍 쪽으로 수요자의 초이스가 밀리고, 물레 쪽이 개발되면서 물레 쪽으로 밀리고, 점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자의 초이스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수준 자체도 약간씩 생활 레벨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것은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마치 뭔가 좀 뭐 할 것 같지만, 여기에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계시죠? 네네. 얼마죠? 30평대인가죠? 30평대예요? 무슨 평이에요? 35평인데요. 예. 매매가는 얼마 정도 해요? 5억 천? 그래서 여기 5억 천. 올랐더라고요. 자, 여기는 6억대 갑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연식인데, 얘가 오히려 2001년식이고 얘가 2002년식인데도 이쪽이 어디가 6억대가 가요. 있다고요? 그것은 수요자의 레벨이 훨씬 더 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뭐 싼 맛에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수요자의 레벨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다. 그냥 실속 아파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성수동이죠? 예, 성수동에 대해서 또 서울숲역.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서울숲역. 네, 뚝섬역이요. 예. 아니, 뚝섬역이 아니고 서울숲역. 서울숲역이요. 예, 네. 서울숲역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성수동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여기 서울숲역이 여기 있어요. 네. 예, 여기에는 각가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말씀하신 거죠? 그냥 대림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대림 로즈비를 알아봤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떨까? 예? 목적이 재건축이에요? 아니면은 어, 차익이에요? 어떤 거예요? 조금 저쪽보다 나으려나? 거기보다는 훨씬 낫죠. 거기보다는 훨씬 나은데, 목적을 알고 가셔야 돼요. 투자할 때. 재건축이냐, 차익이냐, 재건축이 수익이냐. 되면 재건축 쪽으로 가면 좋은데 거기는 재건축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는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초이스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투자하실 때. 이쪽 그냥 쪽으로 좋아서 이게 살고 아니라. 있나? 예? 앞으로 저쪽보다 나으려나? 그거보다는 당연히 낫고, 나은 걸 떠나서 지역을 초이스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목적이냐 이거예요. 차익이에요?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차익이에요? 아파트 입주권이에요? 어떤 거예요? 입주도 하고 네. 나중에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제가 아직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울숲역이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림 로즈빌이 이것이 2000년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0년이다 보니까 재건축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예, 멀고 층이 15층 있다 보니까 지분도 작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울숲역이 있고 여기는 지도상으로 갈라져 있지만 위에서는 여기 밑에는 지하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통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숲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갤러리아 포레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2016년경에 2월달에 이편한 세상이 이 앞에 들어서죠. 그 옆에 또한 부영에서 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뚝섬역 쪽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싼 맛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거주하기 좋은 게 여기에서 건너가면 바로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의 위치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재건축으로 투자를 하실 거다 그러면 이 옆에 장미가 있어요. 장미. 장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분이 동아보다는 더 많고 그리고 용적률 계산했을 때 현재 찾아먹은 것보다는 나중에 받아먹을 게 많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전세비는 싸다. 그러니까 현찰이 최소한 몇 억은 들어가요. 전세를 끼시더라도. 그렇더라도 투자 가치가 여기에 있다. 로즈빌은 그냥 아파트 현재 2000년식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냥 싼 맛에 그냥 거주해가지고 여기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30평대 대비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냥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성수동 자체가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다르게 뭔가 지금 변화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공장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거의 벤처가 들어서면서 안에 사무실로 다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장형 아파트들이 너무 예쁘게 빌딩들을 여기 다 짓고 있어요. 그러기다 지금 현재 바뀐 법 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선제. 그렇죠. 예. 도로사선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도로사선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 용적률이 높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발표되기 전에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지역에 대한 땅을 벌써 좀 작지만 중견 정도 되는 그룹에서 이 근처에 있는 넓은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공장형 아파트가 건물이 예쁜 빌딩이 많이 들어서면서 환경 자체가 아예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옛날처럼 막 돼 있진 않아요. 그 수요자도 자체적으로 되게 많고. 그래서 투자를 재건축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장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동화도 나쁘지 않지만 이상하게 전 장미가 좋아요. 장미가. 자, 장미가 좋고 그리고 대림로즈보는 실거주 하시기엔 괜찮고 영등포 거보다는 100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분 고민 해결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는 심하지만요.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숲역대 앞에 인근 좀 살펴봤는데요. 장미 아파트 재건축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은 매물입니다.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전화 다시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상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797-0300, 02797-0300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희가 지금 강서구 화곡동의 화곡프루지오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저희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 채는 거주고 한 채는 지금 한 3억 5천에 전세를 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매도 시기나 전망 같은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화곡동에 있는 화곡프루지오 지금 거주 중이신데 평형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34평형이요. 두 채 전부 같은 예, 평형인가요? 네. 네. 자, 전망 그리고 매도 시기 둘 다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나는 매도를 하고 싶고요. 네. 하나는 이제 전망 보고
예, 네. 예, 투자는 또 어느 쪽이 나을지. 아, 거주를 하시면서 뭐 다른 또 투자도 생각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신하순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아파트를 어떻게 두 개씩이나 같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두셨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역적인 좀 특성이 좀 있는데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를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 화곡 프루지오 이렇게 이제 말씀 이렇게 해드렸고 위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마곡 택지지구가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화곡 프루지오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위치를 좀 보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쪽에 1차 롯데 아파트 힐스테이트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이파크 있고요. 강서 힐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고 이 화곡에서는 1등 아파트 중에 하나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1등 아파트 중에 하나고 여기는 2천만 원대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도 한 1,800, 900대 여기는 한 1,700, 800대 이렇게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직은 가격대가 화곡동 치고 굉장히 2천만 원대면 싼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국인데 지금 화곡 프루지오를 몇 평을 갖고 계시죠? 34평형이요. 예, 얼마로 알고 계세요? 지금 한 5억 정도 네, 되나요? 5억 정도. 그러니까 남양이라지. 그렇죠. 예, 남양. 자, 여기를 들어가려면 요렇게 길 골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장서 수명산이 이 밑에 있어요. 바로 옆에 요렇게 수명산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여기는 1등 아파트라 가지고 평당 2천만 원대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곡 프루지오는 5억이에요. 5억. 바로 옆에 수명산 파크는 연식이 더 짧은데 2008년도식 막 이런데 예. 매가가 4억 7천에서 3억 7, 8천까지 있어요. 30평대가. 네. 그러면 브랜드 가치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가격 차이가 특이하게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다. 예, 그래요. 그러면 수요자가 생각했을 때 수명산 파크는 그나마 발산지구랑 해가지고요. 조금 어떤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곡 프루지오나 이 수명산 파크나 들어가는 입구나 뭐 거의 비슷해요, 둘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어떤 특성을 보자 그러면 예전에 그 택지지구 때 이주자 특수 그러니까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게 내 땅에 도로가 나가지고 입주권을 주신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 위례신도시 장지지구하고 장지택지지구하고 여기 지금 이쪽에 수명산 파크 쪽에 있는 택지지구하고 그리고 저 상일동에 있는 이제 택지지구하고 세 군데에 다 주게 됐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를 입주하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수명산 파크부터 해갖고 여기 아파트 자체가 약간 레벨이 낮은 분들이 입주했다, 임대주택도 많고 하다 이래가지고 아파트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거의 특수하게 받으신 분들은요, 일반 분양분보다 거의 50%를 받아가지고 다운 계약서를 써서 매도해갖고 왕창 한번 또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운을 쓰다 보니까 또한 원래 시세가 이렇게 낮은가 보다라고 또 이래서 가격이 안 올라갔던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요. 화곡 프루지오는 양옆에서 싸대기를 맞는 꼴이에요. 한마디로. 예.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사고 싶지만 비싸서 못 사고 그럼 얘는 싸니까 실속주의 아파트인데 화곡지오는 밑도 끝도 없이 왜 5억이냐 이거예요. 얘가.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일이 있느냐? 올라가기 어렵죠. 옆에 바로 예를 들자면 지금 고덕지구 자체가 옆에 우리
하남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1,300에 분양함으로 인해서 고독지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비슷한 그림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둘이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심리적인 거에 대한 역할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것은 프로지오는 수요자가 있으면은 지금 분위기, 그나마 2만 세대 이주로 인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예. 그럼 두 채를 다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뭐 수요자가 있으면. 그리고 차라리 실속주의로 옆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실거주 할 거는.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하니까 롯데라든가 몇 개 싼 게 있잖아요. 브랜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식 자체가 얘보단 얘가 더 신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속주의 아파트로 봤을 때 거주하는 주택에다가 얘가 차익이 날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실속주의 아파트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돈을 다른 데다 투자하는 거 괜찮겠죠. 다른 데 투자 어디로 하는 게 서울 시내에 워낙 많으니까 그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좀 보시기도 하고 본인이 투자할 곳이 계시면 다시 한번 거기에는 괜찮습니까 하고 전화 주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두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매수자가 나선다면 매도를 하시고 거주와 이 투자를 좀 분리해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처 적절한 곳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많은 내용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의 어떤 갈피를 잡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이은환 대표와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요.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N 교육원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미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가 바뀌는데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 위치한 유니빌딩 3층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잡아두셔야, 갈피를 잡으셔야 올바른 길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것이 바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권이 지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 세미나장에 오셔갖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현역에 이편한 선생이 입주권 일반 분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7억 한 3천대 했더라고요. 7억에 한다 그러더니 좀 올렸더라고요, 가격을. 좀 아쉬운데, 어쨌든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7억 3천에 사셔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냐면 그 밑에 공덕자회가 1등인데, 거기 자체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체 지도를 두고서 입주권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괜찮은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세미나 오셨을 때 바로 소스를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럼 아파트 입주권 들어가면서 다른 거에 대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집을 지어가지고 수익형 상가를 분양하는 그레이드 있으신 분들 제 기준에서 그레이드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보면 공급 시장을 우리가 1년 반에서 2년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10년 이상 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사는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다라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을 몇 개를 사갖고 월세를 받아야 되면 세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법이 얼마나 유리한지 사실은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년 전부터 너무 목에 피 터져라고 얘기했던 얘기예요.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왜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신문에 가끔 왜 유리한지가 한두 편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미나에 그전부터 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보통 한 3개월씩 오세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듣고 그것을 본인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세테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제분들을 위한 아파트 입주, 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네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 좋아지는 시장의 가운데 저희가 그 어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도 약간의 소스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오시게 되면 암만 해도 좀 낫겠죠. 지역 부동산을 가시는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 정보를 조금씩 이렇게 좀 흘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궁금한 내용들 꼭꼭 집어서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종잣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후자금 안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테크까지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내용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상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02797-0300, 02797-0300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상담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궁금하세요? 강서구 내발산동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수명상 파크 4단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요. 자,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수명산파크 4단지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임대 주고 계시나요? 근데요. 임대 주고 계세요? 네네. 네. 자, 지금 평형대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네? 평형대요. 크기요. 예, 32평이요. 32평 보유하고 계시고, 보유하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예, 처음에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7년, 8년 차인데 돼가는데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향후의 전망, 그리고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그 상담하신 분하고 비슷한 곳에 지금 위치하고 계세요. 네. 좀 설명을 그러면은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수명산 파크 쪽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지도 좀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예. 네네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이제 네네. 여기에 수명산 파크 4단지. 네. 제가 네네. 찾아놨는데 여기 요렇게 있어요. 여기 요렇게.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요즘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 하우 프로지오가 이쪽에 있었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그리고 여기가 현재는 1등 지역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또한 2등 지역으로 밀려날 거예요. 교육도 여러 가지가 좋겠지만 똑같은 아파트를 사자 그러면 수요자가 워낙 이쪽에 많기 때문에 밀려들 거고 지금 상황으로 보자 그러면요. 단지에 그 어떤 삼성이나 LG가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한 편이에요. 주택이 부족한 편이라서 이 마곡 단지가 지금 현재 여기 엠벨리 여기 평당 2천만 원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분양은 1,500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7단지 쪽에 미분양 났을 때 분양 받으세요. 일반 분양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떴죠. 1억대 이상 넘었는데 정말 억울한 건 바빠갖고 저도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억울한데 그때 당시에 여기까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미나 때. 그러니까 마곡지구 됩니다. 피는 분명히 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역이 조금 멀리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쭉 들어가야지 강서까지 들어가는데 이 수명산 파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 분양분이라고 그러는데 특별 공급 분양분,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게 나무로 인해서 본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용이 돼가지고 입주권을 갖게 생겼던 것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낮게 이렇게 그 특별 분양 공급분까지 받으신 분들이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아까쯤에 산일 택지지구라든가 미래 옆에 장지 택지지구라든가 여기 이쪽에 택지지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이 레벨이 좀 이렇게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소비 수준이 좀 떨어지고 또 이게 바로 막 그 전철에 붙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은 뜨진 않았어요. 여기 자체가. 근데 여기 교육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자체 가격 대비, 금액 대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조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마곡지구 때문에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레벨이 떨어졌다가 주택 자체가 자꾸 부족하고 요참에 지금 2만 세대 이주하면서 주택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렸던 분들 때문에라도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은 1,500대까지 가고 있어요. 가격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얘가 신축이 1,500에 분양을 했는데 지가 1,5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직은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예. 가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으시면. 예, 그리고요. 네. 궁금한 게 또 저희가 이제 좀 적은 금액 가지고 네. 뭐 월세 나오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수익형 부동산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적은 금액 가지고 어디다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적은 금액이 얼마죠? 한 1억 정도? 다시 말씀. 1억 정도요. 아, 1억 정도. 정도요. 1억 정도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적은 금액 아니고, 투자하시는 거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말씀드리자면, 한강역 같은 데는 장기 투자라서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월세가 당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강남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 차익이 많이 나지 않고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한 2군데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방송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또 하나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버리면은 거기 오히려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싸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하나가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당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관광이 연결되어 있는 곳, 관광 자체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되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곳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송파가 되겠죠.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놓으시게 되면 아직 송파 같은 경우 수요자의 레벨이 낮은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월세가 지금 당장 급하시다 그러면 월세 받으면서 차익을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남권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강남도 전철역 가까운 데고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니까 세미나를 한번 오세요.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셔서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상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797-0300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내용들 궁금하세요? 제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네. 그 진우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예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 옆에 그 덕현 지구라고 또 재개발이 들어오는 걸로 좀 어제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 그 아파트 세대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그거 준주거 상업지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네 나홀로 아파트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몇 평형대 가지고 계시죠? 24평이요.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세 주고 있어요. 임대 주고 계시고요. 전세로 놓으셨나요? 월세로 놓으셨나요? 전세로요. 전세로 놓으셨고요. 주변에 어떤 재개발이 호재가 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해서 좀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계동 무슨 아파트예요? 진우 아파트요. 진우? 네, 진우. 진우 아파트. 진우 아파트. 네. 진우 아파트. 12번-9번. 네.
네, 호계동 86년도에 지금 지어졌네요. 네네. 네, 진우 아파트.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거주는 하셔요? 아니, 안 해요. 아, 제가 산지 6년 됐어요. 요게 지금 지분은 몇 평 갖고 계세요? 지분이 그때 많다고 그랬어요. 12평이라고 그러나. 12평. 네네. 12평인데 지금 몇 평형이에요, 거기서? 24평형이요. 24평형에 12평이다? 아, 그렇군요. 자, 주변에 전부 다 86년대고,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 주고 있어요. 임차를 주고 계시고요. 네네. 주변에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해서 좀, 이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신 건가요? 아, 예,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 뭐, 거기가 어떻게 좀 좋아지는지, 여기 자체가요? 예,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니, 어제 부동산에서 팔 생각이 없냐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계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이주 세대가 생길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재건축이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죠? 지금 12월 달에 뭐 관리 처분이라고 어제. 12월 달에? 네네. 그러면 관리처분 후에 이주 세대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네네. 받아 먹고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거기 오래 갖고 가지 말고 팔아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디테일한 거라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지금 재건축 때문에 관리처분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주 세대가 생겨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2, 3천만 원이 올라요. 이주하는 날.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그때 매도를 하시는데 매도할지 안 할지는 그때 또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말고. 이주는 2016년도에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주 기간이 2016년도에. 그때까지 놔두세요, 그냥. 아, 나도요? 어디 놔두면은 뭐 3, 4천만 원 어떻게 안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주 세대 보고 나가시면 되죠. 수요자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지금. 네. 네. 그때 가가지고 또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이주 세대에 이해갖고 이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내 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어줄지 그것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관리처분 나가지고 이주 세대가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주 세대가 움직일 때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쯤 내년 즈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점들 궁금하세요? 예, 여기 서울 용산구 보강동에 네. 주택이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한남 뉴타운 3지구거든요? 네. 진전이 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부동산에서 또 자꾸 매매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시세를 거기 안 살고 저기 보강동에 안 살고 여기 고양시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시세를 얼마 받겠냐 그러는데 내가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좀 궁금해서. 그러셨군요. 예.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좀 예, 자세한 예,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주소요. 저기 보강동 저기 3회 299호. 3-299번지요. 네. 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 임대 주고 계시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망. 예. 네, 뉴타운의 전망. 개발 속도라든가. 네. 예. 자, 대표님 상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한남동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알텐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물건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기 한 30년 됐어요. 아이고, 뭐, 어쨌든, 뭐, 손해보실 일은 없네요. 평은 얼마나 돼요, 평은? 땅이. 35평.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근데 부동산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매매 가격을 네. 여기 집진더러 말을 하라는데 난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매도를 하시려고요? 네, 이제 해야죠. 이제 하시려고요. 35평이면 꽤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아니, 35평. 네. 지분이 35평이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한남동. 지금 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남 3구역. 유명한 곳이죠?
뭐 5구역이 있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한남 3구역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통 한 4억 한 7천짜리 금매 물건으로 사신 분들 내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관리 처분이 날 때 감정평가사 매뉴얼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한 2억 7천 정도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데 지역 자체에서는 몰라요.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세미나 때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학습 세대가 나오고 있는 게 흑석 7구역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6억에 사신 분이 2014년도 12월 달에 조합에서 관리 처분을 할 건데 할래 말래 하고 날라온 가격이 4억 4천이에요. 그러면 1억 지금 6천원 손해를 본 건데 2006년도라 그러면요 거의 5, 6억에 대한 기회비용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리고 왕십리도 유명하시겠지만 왕십리 같은 경우도 4억 3천에 금매로 사신 분이 관리처분 받을 때 2억 6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습 세대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에 반영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지역 부동산 30군데면 30군데 40군데면 40군데 지금 현재 매뉴얼대로 뭐 130%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금매입니다 하고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진짜 내용보다 내가 아파트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그 내용보다는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고 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언제 파느냐? 지금 파는 게 아니라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관리 처분 나고 파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관리 처분이 나고 아파트까지 받으셔도 손해보실 일 없으세요. 워낙에 오래 되셨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돈으로 보자 그러면 뭐 4억 7천에 이렇게 사신 분들 관리 처분 날 때 2억 7, 8천이 나게 되면 정상적인 관리 처분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 처분 난 이후에 이것을 사시게 되면 되고 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매도를 해야 물건에 대한 프리미엄을 알지도 못하는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팔라고 할 때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파셔야 되고 살라고 하는 분들은 관리 처분 난 후에 사야지 돼요. 이것은. 그래야 크게 1, 2천만 원 피주더라도요. 관리 처분 난 후에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그럼 사업 시행인가 나고서 관리 처분 나려면 2017년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때 관리 처분 나기 직전까지 가셔도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이 계속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가격은 계속 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매도 타이밍을 꼭 잡으셔가지고 파는 걸로 이렇게 타이밍 잡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팔라고 그러는 거는 한 평에 2,500까지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적은 지분은 뭐 더 많이 받겠고 큰 평형 2,500 받는다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팔아가지고 뭔가 월세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고 애들한테 좀 상속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벡터가 주어진다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죠. 계속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그럼 2,500 받으면 뭐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00이라는 돈이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파실 이유는 없는데 굳이 파셔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부동산에 20, 30군데 들려가지고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직접 알아보세요. 네, 시청자분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용산구 보광동의 단독주택 오래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길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지역 부동산들 좀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세미나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을 위한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세미나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10층 RTM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고요. 또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서 월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논현역에 있는 이니빌딩 3층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 꼭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세미나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용산물건처럼 사실은 막 굉장히 좋은 줄 알고 하셨다가 이게 이제 어느 때에 이게 열리냐면 그 흑석에 2006년에 사신 분도 지금 이제 9년, 8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관리처분 났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샀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들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을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세미나 때 이제 해드리는 거죠. 세무 얘기랑 같이. 네,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